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40대나 5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점점 자주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하면 감염이 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방식을 개선한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50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70대였던 적이 있지 않은가요? 요가 강좌에서 만난 여성이 40대로 보였는데 어느 날 30세 자녀를 데려와 당신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처럼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섹시하고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여러분도 몸에 익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많은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어서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고 복권처럼 임의로 주어지는 혜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물로서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먼저 호르메시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입니다.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란 짧은 기간 단식을 하거나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 또는 짧은 고난은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자극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은 호르메시스의 바탕을 둔 것들이니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호르메시스를 제대로 알면 자기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것은 주도적으로 건강에 다가가는 길이며 추운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의무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입니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을 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합니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노폐물도 또한 적어집니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들은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빵과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나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입니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세요.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삶이 달라집니다.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을 하는 겁니다.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포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를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해보세요.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 방법입니다.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면역체계라고 하는데 혹시 이 면역체계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의 70%는 바로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몸속의 100조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일컫습니다. 당연히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는 많아야 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서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사이의 1차 방어벽입니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독성물질과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장누수라고 합니다. 장누수는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습니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과 피부 발진, 불안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면역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하면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식단 조절인 겁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딱 하나를 끊어야 한다면 어떤 걸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습니다. 설탕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과 심장질환, 암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웁니다. 그래도 단맛이 필요하다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추천합니다. 일부 스테비아 제품에는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100% 스테비아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도 단 것을 찾는 입을 달래기 위한 전환기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리트리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감미료를 선택하지만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가스가 차서 소화에 방해가 되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똑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무려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와 호박씨, 검은콩 등이 있지만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신경안정 효과가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좋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먹지 않아도 되니 더 좋습니다. 요즘 잠은 푹 주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잠자기 전 자신만의 리추얼을 만들어 보세요. 리추얼이란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의식과 같은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흔히들 평일에 제대로 자지 못한 잠을 주말에 보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의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을 정해놓고 몇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TV를 보다가 지친 몸을 끌고 바로 침대로 가지 말고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분위기를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기. 잠자기 전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감사 목록을 쓰거나 일기 쓰기.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심신을 안정시키기.
잠들기 전에 호흡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1부터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1부터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쉽니다. 호흡을 5에서 10분 동안 한 다음 긴장을 풀어주세요. 기분 좋은 잠자리 리추얼은 밤 시간에 1시간 정도만 추가해도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리프먼과 데니얼 클라로가 함께 쓴 책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다룬 내용 이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좋은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즉 작지만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식도 배달을 해서 먹고 높지 않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차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모든 일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편한 것만큼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는 가급적 걸어서 이동하고 높지 않은 건물은 걸어서 올라가 보는 겁니다. 늘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게 먹고 입에 단 것들을 멀리하고 까칠한 음식도 먹어보는 겁니다. 젊은 시절이야 왕성한 도전도 필요하겠지만 중년 이후라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배트를 짧게 잡고 홈런보다는 안타를 노리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뭔가에 도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노화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